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해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상간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A씨는 복수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상간녀의 결혼식장을 찾아가서 예비 신랑의 부모님에게 과거 불륜 사실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자, 여기서 결혼식장을 찾아가서 과거를 폭로한 A씨, 법적으로는 괜찮은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 그 이후에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화가 나실만 하죠. 억울하시기도 하고. 네. 자, 그렇지만 또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안 물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부의 과거를 폭로한 A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말을 했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또 판단을 해서 앞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A씨가 상간녀 시부모에게만 불륜 사실을 알렸다면은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되어서 얘기한 경우는 이제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부 대기실을 찾아가서 상간녀라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가족들이나 하객들이 모두 그녀의 과거를 알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공연성이 성립이 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외에도 이와 관련해서 A씨가 이제 이렇게 결혼식을 어쨌든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자료나 재산적인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A씨처럼 이미 이혼을 한 상태라도 또 그런데 이제 A씨의 경우에는 이후에 상간녀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한 적이 없다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손해배상액이 서로 이제 상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방금 오프닝에서 그 전 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장을 찾아간 사연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걸 만약에 인터넷에 공개하면 법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인터넷에 올리더라도 이제 명예훼손죄가 당연히 더 성립될 것 같고요.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과 같은 그곳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형법인데 인터넷에 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이 될 수 있군요. 네, 자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는 월 70만 원, 면접교섭은 월 2회씩 하고 추가로 더 원하면 자유롭게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아이들 아빠는 양육비는 보내주지만 애들을 만나러 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애들 아빠한테 이번 주에 면접교섭을 할 거냐고 물어도 당일까지 답이 없다가 불쑥 나타나거나 아니면 당일 1시간 직전에 취소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아빠 볼 생각에 신나 있다가 금방 풀이 죽어 울기 일쑤입니다. 한 달 전부터는 아예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아서 아이들을 만나는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은 했어도 아이들과 아빠의 관계는 유지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면접교섭을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혼을 할 때 이후에 이제 양육비나 면접교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면접교섭의 횟수나 시간을 정하게 되는데 강 변호사님, 이렇게 자녀를 만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까? 생각보다 자녀를 만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또 애들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면접교섭을 하라고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을까요? 네, 일단 재판상으로 면접교섭 방법을 정했을 경우에 비양육자가 약속을 위반해서 면접교섭을 하러 오지 않거나 아니면 양육자가 약속을 위반해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 모두 위반한 상대방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행명령이란 제도가 있군요. 네, 이행명령은 판결문, 조정조서 이렇게 집행력 있는 법원의 결정을 말하는데요. 네. 이러한 사항을 정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법원을 통해서 이행을 하라고 이렇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이행명령은 양육비를 미지급했을 때 양육자분들이 양육비 이행명령 이런 걸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그거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면접교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정조서나 판결문과 같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마찬가지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력이 있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협의 이혼하신 분들이 네. 면접교섭을 정한 경우에 그 경우에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 경우에는 안 되고요. 먼저 네. 이제 면접교섭 심판 청구라는 새로운 소송을 먼저 거치셔야 합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군요. 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이후에 그럼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 신청서를 상대방에 송달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으면 조정기일을 이제 열어 진행하는데요. 네. 이행명령 기일에는 보통 신문기일을 여는데 신문기일은 당사자 입장을 판사님 앞에서 간단하게 진술하고 서면으로 자신의 주장을 진행하는 기일이고요. 네. 반면에 조정기일은 법원에서 이제 위촉한 조정위원들을 통해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말을 하고 또 조정위원님들을 통해서 중간에서 입장을 조율해서 원만하게 끝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사 사건 특히 이제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원만하게 이렇게 조정이 되면 좋을 텐데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판사님이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시는데 네. 아무래도 면접교섭의 현실적인 부분을 판사님이 결정하기란 좀 되게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법원에선 되도록이면 조정으로 잘 마무리하라고 많이 권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연처럼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만약에 법원이 결정했을 때 또 안 지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약간 가능하면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돼서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또 반대로요,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양육자 입장에서 비양육자가 아이를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애들을 폭행을 하거나 나쁜 영향을 줄 경우에 이럴 경우에도 정해진 면접교섭을 꼭 해줘야 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 네.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 종종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비양육자가 아이를 만나서 뭐 발로 차서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란문을 보여준다든지 네. 아니면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시는 경우가 좀 가끔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그렇다고 이제 법원에서 과거에 이 비양육자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때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바로 그 주장을 바로 믿지는 않고요. 네. 그 이유가 면접교섭권 자체가 양육비 청구권도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거를 면접교섭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런데 이제 양육자 입장에서는 면접교섭을 다녀오기만 하면 아이가 아프거나 비양육자로부터 이상한 말을 배워온다거나 맞고 애들이 어릴 경우에 또 이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또 다음에 아이를 보낼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양육자는 이제 비양육자가 아이를 부적절하게 대한다는 이런 증거를 좀 수집을 잘 해놓으시고 네. 그로 인해서 아이가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육체적인 어떤 상처가 있으면 바로 진단서나 상담을 받도록 하셔서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면접 교섭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이걸 배제하기 위해서 면접교섭 배제 심판 청구나 네. 면접교섭 제한 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결을 하는군요. 예. 자, 오늘 사례자로 돌아가서요.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하면은 될까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아이들은 언제든지 아버지와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싶으시고, 네. 아예 아버지가 아이를 아예 안 보러 오시는 경우니까 면접교섭 이행명령 결정을 받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행명령을 이렇게 했는데도 아이를 안 보러 오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네. 또 불이행을 하시는 경우가 네, 종종 네.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사소송법에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법으로는 과태료가 최대 1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고요. 다만 좀 차이점은 양육비와의 차이점이 있는데 양육비는 이행명령을 위반했을 때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네. 면접교섭의 경우에는 감치 신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면접교섭은 저희가 이제 이걸 희망하는 부모나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어쨌든 아빠든 엄마든 면접교섭을 안 하면 그로부터 이제 버림받았다는 아이가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서적 학대로 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형사적으로든 어쨌든 좀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입법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네. 아직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중요하게 받아들이진 않으시고 일단 네. 양육비에 대한 문제는 많이 대두가 돼서 가사소송법이나 양육비행법 개정이 많이 되었는데 면접교섭은 상대적으로 좀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요새는 이혼 가정이 많아지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자연스럽고 그래서 이걸 좀 받아들여야 되고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게 이제 국가나 사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려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면접교섭과 관련해서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 안 보여주려고 하는 또 양육자, 그다음에 또 보지 않는 비양육자, 이런 분들이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부부는 이혼을 했지만 내 아이하고 이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또 강효원 변호사님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원미연의 이별여행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